유한타 투데이의 발표를 맡은 김우정입니다. 오늘은 2023년을 기다리면서 2022년의 그 펀드 시장과 내년 펀드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펀드 시장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유동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MMF가 크게 늘어났고요. 부동산 유형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의 좀 하락이 이어지면서 주식펀드 규모는 전년에 비해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 한 15년 이상의 그 시기를 살펴보면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선호했던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펀드부터 시작해서 자문형 랩, 해외 채권펀드, ELS, 사모펀드, 국내 주식 직접 투자 유형인데요. 이 모든 유형이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고, 그 시절에만 자금이 유입된 후에 한때 유행으로 끝난 상품도 있지만 ELS처럼 지속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일부 그 사모펀드의 일탈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 같은 경우를 보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서 그 설정 규모가 좀 줄어들었지만 2021년과 22년에는 성장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죠. 위험자산의 중심인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해외도 마찬가지죠.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순매도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조정을 겪으면서 보관 규모도 줄고 매매 같은 경우도 이전보다는 좀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펀드 시장을 좀 자세히 보면 이 페이지는 순자산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펀드와 1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고 1임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2013년쯤에 펀드 시장이 줄어들고 1임 시장이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펀드 시장보다 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 시장을 또 나누어서 보면 액티브 펀드와 ETF가 포함된 패시브 펀드로 볼 수 있는데 액티브 펀드 시장은 계속 좀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ETF가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성장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으로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에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가 액티브 ETF나 아니면 섹터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해외 주식이죠. 2차전지라든지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하반기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좀 하락폭이 좀 컸었죠. 그 이후로 위험자산 투자에 대해서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일반 주식펀드, 해외 주식펀드도 그렇고 투자 금액이 줄었고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변동성 국면에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로 투자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펀드를 좀 기억하실 텐데 공모주 펀드는 2019년 한 2.5조 원에서 2021년 9조 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상품인데요. 이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수익도 있고 주식시장이 활력이 좀 떨어지면서 IPO가 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주 펀드 쪽에서는 좀 환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하반기에 좀 관심이 들어가는 펀드는 배당주 펀드. 아무래도 이렇게 연말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배당주 펀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배당주 펀드의 수익률이 아무래도 지금 시가가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받을 수 있는 배당금 대비해 가지고 배당주 펀드로 지금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한 4, 5년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이 받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 펀드도 계속적으로 투자자분들이 투자 자금을 투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보면 ETF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그 액티브 ETF죠. 액티브 ETF가 ETF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매매 용이성이나 낮은 보수 등의 장점에 이어서 좀 다양해지는 라인업들이 투자자분들의 그 투자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펀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그 6월과 9월에 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때 영국이나 룩셈부르크 같은 국가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부펀드가 있는 노르웨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6월과 9월에 국내 주식을 순매수를 했고요. 특히 싱가포르는 9월에 1조 8천억 원이 되는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 주식 1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나 뭐 이럴 때는 한때 그 계약 금액 기준으로 거의 90조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가 1임 계약 금액이 80조 원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하로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익 실현을 많이 했었고 10월에는 또 전월보다 계약 금액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하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서 장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했을 때 좀 좋은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 여건이 좀 양호해지면 내년 펀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좀 안정된 모습을 주식시장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한국 투자에 대한 매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칩4라든지 이런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그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중국을 견제하면서 사실 미국의 텍사스 연금이라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연기금이죠. 중국 투자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그 감소분에 대해서 신흥국에 좀 배분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나머지 신흥국에. 사실 이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중국 투자 비중이랑 한국 투자 비중을 보면 중국이 계속해서 비중이 올라가면서 한국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비중을 줄이는 작업이 이어져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2018년 뭐 요때 중국 비중이 크게 늘어났던 시점에서는 한국 비중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걸 보면 이 중국 비중이 줄어들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사실 지금 주식시장은 좀 극도로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진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 이야기도 나오고 금리 인상 뭐 빅스텝이 계속 이어지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리식 투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점 그리고 저평가 국면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으실 때는 투자를 하시면 뭐 2,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